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한미일보가요 부정선거 특집을 다루고 있는데 8번째 시간입니다. 공산당을 따르라, 팔로우 더 파티 아닙니까? 해커의 지문, 이런 내용입니다. 선거 데이터 이진법 변환하니 중국 공산당 구호가 등장했다. 인멸할 수 없는 증거, 선관위 데이터 속 해커의 지문.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중국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중국 공산당 구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영원 근주당, 팔로우 더 파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당을 따라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문법을 무시하고요. 이 P자 보세요. 다 소문자인데 P자, 파티, P자가 대문자 아닙니까 이게? 팔로우 더 파티, 공산당을 따라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당을 따라라. 자, 사람의 손마다 끝마디에는요 다른 곡선의 지문이 있어요. 지문이 있는데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원을 확인하는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지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생체 정보이므로 서명이나 도장보다 위조가 훨씬 어렵습니다. 예술가 중에는 작품의 서명 대신 지문을 남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커들도 지문을 남기지요. 해커는 컴퓨터를 다루는 솜씨가 예술적인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 프로그램 코드, 서버 환경,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 등 고차원 컴퓨터 기술에 능통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보안 장치가 설치된 기업이나 국가의 시스템을 뚫고 데이터에 접근해 시스템을 멈출 정도의 능력자인 만큼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한국 선거 개입 증거 정황입니다. 해커의 지문은 조작 프로그램을 제작한 해커가 자신의 작품임을 과시하기 위해 남긴 제작자 표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 21대지요. 4.15 총선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개표 완료 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선거 결과 데이터에서 도출해낸 팔로우 더 파티, 즉 FTP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그 중국의 텐센트 회사입니다. 본사 앞에 이런 조형물이 있는데요. 이 조형물은 바로 지금 이게 영원 근당주 이런 얘기고요. Follow the our party, 우리의 당을 따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당을 따라라. 우리의 당을 따라라. 공산당을 따라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Start your business. 당신의 비즈니스에 출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 선전에 있는 텐센트 본사 앞에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텐센트는요 중국 대표의 인터넷 기업이죠. 인터넷 기업입니다. 팔로우 더 파티는 중국 공산당 CCP의 구호입니다. 중국 공산당 CCP의 구호가 팔로우 더 파티인데 구호에 용이엔 건당조, 용이엔 건당조, 바로 영원 근당조, 당과 함께 영원히 가자 하는 겁니다. 중국 CCP와 함께 영원히 가자 해서 영원히를 뺀 문구가 바로 팔로우 더 파티입니다. 해커는 전국에
우리나라 전국 253개 지역구 순번을 이용하여 특수한 알고리즘을 설계한 후에 선거 데이터 목표값이 실현되면 이 문구가 도출되도록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부정선거 추적자들은 중국 공산당 9호 팔로우 더 파티를 삽입했다는 것은 선거를 그러니까 중국 CCP가 대한민국의 선거를 장악해서 한반도를 손에 넣겠다는 야심의 다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 문자를 찾아내는 컴퓨터 전문가로 로이 킴입니다. 로이 킴은 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주립대 롱비치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성균관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로이 킴은 2020년 4.15 총선거 개표 직후 각 지역구의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려고 전체 득표율 대비 각 지역구의 득표율을 백분율로 환산해서 비교하다 우연히 해커로 추정되는 프로그래머가 심어놓은 지문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역시 말이죠. 중앙선거관리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4.15 선거를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표 3장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25%를 부정선거했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진짜표 4표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20%를 부정선거했어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진짜표 5표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해서 16%를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원에 나와 있는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는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가공된 숫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로이킴처럼 지역구 득표율을 100분율로 다 조사해서 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로이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관내사전에서 진짜표 3장이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100분율로 환산해서 부정선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해커의 예술적 오만함과 CCP의 야심입니다. 로이킴의 저서 해커의 지문 발견기 나는 어떻게 팔로우 더 파티를 발견하였나 2023년에 따르면 선거 시스템 내부 전산 숫자의 배열을 이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팔로우 더 파티라는 문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여기 나왔죠. FOLLOW THE THE 그리고 PA 노란색이죠. PARTY 파티 중국 공산당을 얘기하는 거죠. 파티 팔로우 더 파티라는 문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암호라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에 부정선거한 암호가 팔로우 더 파티라는 사실입니다. 자, 253개 전 지역구에 종로 1번, 중구 2번 하는 식으로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활용해 문자를 넣은 것이 팔로우 더 파티 FTP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반대론자들은 이미 정한 답에 끼워 맞추기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2차, 3차 보정 시 FTP를 작업자 표시를 넣기 위한 표 이동이 있었는데 253개 전 지역구가 최소 15% 이상 득표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숫자를 조정한 것 등 추가된 흔적이 발견돼 FTP, 팔로우 더 파티 빼박의 증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전투표는 다 민주당이 득표를 했습니다. 더 많이 얻었다는 겁니다. 또 로이킴은 프로그래머들이 소문자로 된
아스키 코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4.15 총선이 끝나고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 즉 숫자 더미에서 FTP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을 따르라, 팔로우 더 파티 글자를 넣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김미영 BON 대표의 100개의 퍼즐로 이해하는 해커의 지문 팔로우 더 파티에서는 팔로우 더 파티는 인멸될 수 없는 유일한 증거이며 중국 공산당의 한국 선거 개입을 입증하는 최상의 증거로 2020년 4.15 총선 결과 데이터에 찍힌 팔로우 더 파티 알고리즘을 알면 부정선거의 큰 그림이 보인다고 전한다. 자, 여러분, 이 팔로우 더 파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 공산당을 따르라, CCP를 따르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 2024년 4.10 선거입니다. 22대에서는요, 무려 53명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만 몇 명이지 아십니까? 18명이나 됩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요, 영등포구 갑과 을이 있는데, 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죠. 그리고 박용찬 국민의힘하고 누가 이겼느냐? 박용찬 후보 국민의힘이 1583표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민석이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에? 중구 성동구 을에서는요, 박성준이라고 여러분 알죠? 박성준. 에? 법사위원회 의원 아니야? 국민의힘 이해운 후보하고 싸웠는데요. 이해운 후보가 11,946표 이겼어요, 여러분. 중구 성동구의 갑에서는 전현희도 법사위원 아니요? 유니스 후보 국민의힘인데 유니스 후보가 8,700표 이겼어요. 제가 방송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유니스 후보 측에 말이죠, 선거소송하라고 했는데 선거소송 안 했어요. 30일 이내 하라고. 4월 10일 날이니까 5월 9일까지 그렇게 하라고 외쳤는데 다 외면하더라고. 구로구 한번 소개할까요? 구로구 갑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호준석이 국민의힘 뭡니까 아나운서 앵커 있었잖아요. 호준석이가 가까스로 이겼어요. 286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강북구의 을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박진웅이하고 싸웠는데요. 박진웅이가 344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18명인데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18명 중에 2명입니다. 호준석 후보 286표 차이로 이겼고, 강북구 을에서는 박진웅 후보가 344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중국 CCP의 작품이다, 이 말이죠. 왕원잉, 이 왕원잉이가 시진핑의 서열 4위 아닙니까? 왕원잉이가 미국에서 말이죠, 공부한 것이 뭐냐? 권위주의, 신권위주의 학문을 연구해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 중국의 CCP가 가져온 건 어디냐? 베네수엘라에서 스마트매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정선거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 아닙니까? 공짜로, 무료로 도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네수엘라는 어딥니까? 친미가 아니잖아요. 친미가 아니 친중이라고, 친중.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 시스템이 중국에 넘어간 것이죠. 아마 화웨이로 넘어갔다는 소리가 있는데 내가 뭐 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또 미국의 중국의 그 인터넷 대표 기업이 어디입니까? 텐센트. 텐센트.
텐센트 앞에 여러분 보시잖아요. 보세요. 텐센트 앞에 팔로우 더 파티, 팔로우 아워 파티. 그래 중국 공산당 구호가 팔로우 더 파티인데 이 텐센트가 바로 뭐라고 났습니까? 팔로우 아워 파티, start your business, 이런 것이 본사 앞에 조형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중국의 CCP가 개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30 젊은 아이들이 CCP 아웃을 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친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부가 중국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제재를 해야 돼요, 제재를.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중국인들이 많이 투자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들은요, 5천만 명에서 뭐 많게는 10,000명, 1억이죠, 1억. 이제 5천만 명이라고 본다면 이자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엄청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공산당에 가입된 그 기업들이 말이죠. 다 당원들 아닙니까? 이자들은 어마어마한 재산가들입니다. 이자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척결해야 됩니다. 이거 반 국가 세력들 말이죠. 에? 대한민국의 적국은 어디입니까? 이제 형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북한만이었는데 이제는 뭐 북한 외에 외국에서 이 하는 거 다 간첩죄로 적용하잖아요. 응?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 다 적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에? 대한민국 안보가 지금 뚫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얼마나 많은 해킹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FBI하고 CIA 그리고 DNA까지 말이죠. 이것이 밝혀지면 대한민국의 정치에 회오리바람이 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짜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들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기사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이번에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가, 전 국무총리가 이번에 미국의 CPEC에 갔잖아요. 가서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렸습니다. 외신들이 얼마나 많은 보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전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주 중앙일보가 조금 얘기했습니다. 조금 이런 CPEC 행사가 열렸는데 황교안 총리가 와서, 자유와 혁신 대표가 와서 이런 얘기했다. 약간 기사가 나왔고 대한민국의 전체 언론들이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수 언론, 작은 매체에서 CPEC, 황교안 총리가 미국에서 부정선거 알린 내용들을 기사화 되긴 했는데 레거시 미디어들은 전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통제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밝혀지겠죠? 이제 오늘 4월 4일입니다. 4월, 5월 안에 밝혀져야 됩니다. 5월도 늦어요. 4월 안에 이런 내용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